안녕하세요. 합박금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오늘은 그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그 지방신문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검열이 들어왔어요. 정교조 출신 교육감이 저를 검열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6돌이 지난 거죠. 1학년 때. 그때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그것에 관해서 왜 학교폭력을 겪어야 했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진보 교육감 이란 사람이 어린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거죠. 검열이라고 하면 우리 내면은 검열을 통해서 형성된 게 이만큼 한 부분 차지해요. 우리는 자유롭게 말하지 못해요. 왜냐고 하면 검열이라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스스로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억압되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지금 내면화돼 있죠. 이걸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걸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억눌린 상태로 생각이 억눌리면 인생이 억눌리는 거예요. 저기 여기서 책과나 요거 제가 쓴 거 지난번 1회 첫 번째 거 했어요. 10대 어느 날의 고민 책과나. 그 다음번에 내가 첫 번째 독서가 여성학이었어요. 그 다음에 20대의 욕구. 20대에 책을 읽어보려고 21살 때부터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식세계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검열이라는 걸 통해서 철저히 억눌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세계가 되게 피폐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대의 욕구. 세 번째, 검열이 낳은 갈증. 저는 갈증이라고 하는 어떤 좀 약화된 표현을 썼지만 저는 분명하게 인식해요. 검열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 정신세계를 파괴했는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야 되는, 그래야 자기의 단점을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세대가 우리 세대예요. 그 윗세대도 그래요. 우리 윗세대부터 우리까지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런 세상이 오기를 되게 갈망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8살짜리 아이가 왜 학교 폭력을 겪어야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교육감이 검열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권력을 잡고 나니까 다시 또 검열하려고 드는 거죠. 슬픈 거예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 교육을 받다가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자 그랬는데, 그래서 자유가 됐는데 그 노예는 내면이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도 이제 다른 사람을 노예화하는 이런 악순환 같은 거예요. 검열도 정신적으로 노예인 거예요. 정신적으로 노예로 만들고 그 노예가 다시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이들을 다시 또 노예로 만들고 이런 게 계속 재생산되는 거죠. 아이를 초등학교 보내고 굉장히 특이한 일을 겪었어요. 절차를 지켜줘야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이거든요. 절차를 지켜서 권한을 자기가 위임받는 거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뭐 교육감 선거 전부 다 그거예요. 그런 그 선거라든가 이런 절차를 지켜서 그 권한을 갖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학교폭력으로 대응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그 법률로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절차를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반응들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하하. 지금도 특이해요. 그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회적으로 발언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중추가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그 남자들은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안 쓰죠. 어린이들은 어떤 상황에서 그 힘겹게 그 어린 시절을 버텨내는지 모를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옛날에 자기가 겪었던 일을 애들한테 그대로 또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틀어막고 다른 사람의 말을 틀어막고 오로지 내 얘기만 세상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검열을 했던 거잖아요. 사람들하고 한테 말하지 마.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그 상황에 살다 보면 스스로 생각도 거기에 맞춰지는 거죠. 이걸 자기 검열이라고 부르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검열을 해요. 왜냐하면 해를 입지 않으려고, 안 죽으려고. 그런 불쌍한 상황에서 독서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써야 했던 거죠. 쉽지 않아요. 내면화되고 나면. 그런 관념이 내면화되고 나면 이걸 극복하는 게 쉽질 않아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남이 자기를 검열할 때는 검열하지 말라고 정권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20대에는 싸웠던 사람들이 자기가 50대가 돼서 권력을 잡고 나니까 다시 남에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 마 라고 하면서 검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나를 검열할 수 있나요? 아주 짧게 내 생각을 정리한 거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는 좀 돌이켜보고 우리가 받은 교육, 우리가 받은 자기 자아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받은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애를 써야 돼요. 학교폭력이 이렇게 극심하다는 거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학교폭력이 성립하는 데는 학교의 제도, 자치제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교장에 특수한 이익 주고
범죄적인 이 추구, 그 다음에 교육청의 비호 없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학교 폭력은 교육 제도의 실패를 반영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지겹고 끔찍하게 집어넣어서 막 억누르니까 그게 밖으로 튕겨져 나온 거죠. 그 많은 이야기들을 언제 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은 할 수 있어요. 저 말을 못하게 막겠다. 내가 싫어하는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면은 교육은 답이 없어요. 오로지 도둑놈들이 세금 해먹는 거 그거 외에는 남지를 않아요. 전국적으로 비슷해요. 대안학교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요? 도대체 일반 학교는 도저히 애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애들이 다 망가져 나오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 누구누구 뭐 이런 거 너무 그런 데다가 이제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가 자기가 학교 폭력을 당했고 그것이 왜 당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이 검열할 수 없어요. 그럴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잠시 위임받은 거예요. 계속 그 신문에 그 지방 언론사에 제가 그 글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될지도 모르죠. 언론사들이 전부 정부 광고로 먹고 살아요. 정부에서 돈 지원금 안 준다고 다들 난리들 치잖아요. 정부 광고 끊겠다. 교육청 광고 안 준다. 그러면은 그 언론사 사장은 굴복할 거예요. 이런 세상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도로 그렇게 됐네요. 똑같은 사람이 됐네. 인생에 한심하지 않으세요? 젊었을 때의 자신을 한번 보세요. 젊었을 때 자신이 무엇을 원했는지.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나를 검열해요? 어린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서 그랬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검열해요? 그걸 틀어막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